안녕하십니까. WBS 스페셜 출가 진리의 길을 나서다 장보람입니다. 출가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가장 큰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성찰이 뒤따르겠죠.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과 가치를 찾기 위해 출가의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WBS 스페셜에서는 이 가슴 벅찬 환희의 삶을 시작하신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원기 103년 전무 출신 여성 출가자분들과 함께 그 감회와 다짐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줄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고혜경 교무님의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무아봉공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강동교당 고혜경 교무입니다. 네. 나를 없이 하고 공을 위한다. 참 네. 멋진 말씀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진원 교무님의 소개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홍천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원이고요. 저는 사실 뭐라고 딱히 정의 짓기는 힘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홍천교당에 지금 어린이집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작은 천사들과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고향이 강원도 홍천인데 네. 심지어 원광 어린이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반갑습니다, 교무님. 네,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입학식인데 참 네. 뜻깊은 날이에요. 아, 그런데 오늘 참석을 못하고 여기까지 오셨군요. 네, 임무가 막중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집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겠죠? 네, 시켜야죠. 네. 네, 이어서 박예성 교무님의 소개도 들어보지요. 네, 저는 서울 종로교당 부교무 박예성이고요. 저는 몸은 작지만 오래가는 건전지 같은 교무입니다. 와, 가장 인상적인 소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두 분, 이준원 교무님과 박예성 교무님 두 분께서는 어린이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으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린이 학생 부페 맡고 있는데요. 네. 네. 아이들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자꾸 눈치를 보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의지가 되네요. 네. 세 분께서 지금 교무님이 되셔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의 소회, 또 느낌이 어떠신지 한 분씩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고혜경 교무님,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새로 지난 1월 10일이죠. 그때 첫 이제 교당으로 가서 그 주에 인사를 드리고 한 2개월 정도 돼 가고 있는데 한 2년은 산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없이 주어진 일에 일단 매진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교도님들이나 교무님을 뵈면 그 힘을 얻고 산다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교당에 살다 보니까 오는 교도님들이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볼 때마다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는 교무님들과 교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에 가고 있습니다. 네. 이 2개월이란 시간이 짧으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인데 네. 적응을 잘 해나가시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적응력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교무님의 자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적응력이요. 맞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박예성 교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예비 교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리다가 이제 진짜 딱 교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니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나도 이제 교당의 교무님들과 함께 교당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소속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이제 나도 교무로서의 역할이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하고 그동안은 조금
모호하다 그래야 될까요? 정체성이 모호하다 그랬다면 요즘은 조금 이제 교무로서 어떤 정체성이 좀 자리 잡히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함께 사는 교무님들이 굉장히 잘 보듬어 주시고 아껴 주셔서 네, 그 힘으로 저는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뭔가 스승님을 우러러만 보다가 이게 좀 네.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수행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시겠네요. 네, 나란히까지는 아니지만 네, 아직 나란히는 아닌가요? 네, 네. 네, 한솥밥을 먹는 아.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준원 교무님은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아직 그 교무인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지금 사실 실감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냥 네. 또 하나의 어떤 그냥 과정인 것 같고 아직 제가 학생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어린이들하고 좀 더 빨리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검정 옷을 입으면 애들이 가까이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러 하얀색 조끼를 좀 겉에 입고 이제 애들한테 네. 다가서려고 걱정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 관련 게 전공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걱정을 좀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반갑게 더 다가와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아이들 통해서 더 쉽게 적응하고 더 오히려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마음은 아직 교무인가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순간이 가장 즐거우신가요? 우선은 보통 보면은 이제 어른들은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 걸고 다가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어린이들은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깨끗함이라 그럴까?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가와서 네. 막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 동생을 소개하고 아니면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먼저 막 해주니까 제가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제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마음의 그 풍요로워지고 교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쉽게 적응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이 세 분 모두 지난해 12월인가요? 그때 출가식이 있었잖아요. 네. 이 출가식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고혜경 교무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때 어떠셨나요? 같이 있어 보시면 알겠지면 그 순간 되면 뭐 생각이 들어지는 게 없어요. 없고 일단 식이 진행될 때 실수하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일단 식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름 순서대로 서다 보니까 이 독경을 또 하게 돼서 네. 독경을 틀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오로지 그 생각뿐이어서 출가식 당시에는 별 느낌이 없는데 지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고 이제 돌아왔는데 할 게 없어요. 사령장 나올 때까지.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이제 진짜 출가를 가긴 가는구나. 이 법복을 보면서 이제 이 옷이 정말 내 옷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제서야 이제 좀 실감이 나셨군요. 네, 당시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네. 이 독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독경이라는 거는 선택받은 분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 이 출가식의 절차에 따라 하시는 건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 대한민국의 의식 순서는 기흥, 니은, 순이겠죠. 그래서 기획에 고가 있다 보니까 네. 자리 배치가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고 그래서 대표를 해서 하게 됐죠. 그러면 학교 다니실 때도 늘 1번이셨겠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강 씨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으로 생활했습니다. 네. 박예성 교무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떠셨는지요? 저는 이제 출가식 하기 전까지 예비 과정이 간사까지 한 5년 정도, 6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비 교무 과정에서 종착점이 출가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비 교무 시절부터 이렇게 출가식만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내온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막상 출가식 당일에는 그냥 어떤 하나의
이지만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출가식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쭉 예비교무 과정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출가식 당일은 오히려 좀 덤덤한 그런 마음이었고, 이제 저는 교정원장님께 이렇게 범납과 이렇게 전서를 받았는데 네. 그것을 딱 받을 때 굉장히 이렇게 뭔가 뭉클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 네. 네,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네.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과 가족분들 그리고 아는 인연분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부모님께서 저희 출가식 모습을 보고 아, 이 길이 정말 성스럽고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이제 그때 저희들을 이제 축하해주러 오신 많은 분들께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네,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순간 얼마나 참 벅차셨을까요? 네. 네. 이진원 교무님 네.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출가식을 함으로써 이제 정식 교무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영산에서 학부과정 4년과 또 그 익산에서 대학원과정 2년 총 6년인데 그 순간이 진짜 뭐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감동의 순간이라기보다는 제가 살아오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어떤 고민과 또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울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도 순간 계속 고민은 하는 거죠. 이 출가식을 하면 정말 교무가 되는데 내가 계속 가도 되나? 아니면 오늘이라도 여기서 멈춰도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과정들이 그 6년의 과정들이 한 번에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옆에서 말했듯이 설렘과 두려움과 그런 또 지난 시간에 대한 회상이 되게 복합적으로 많이 와서 되게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 도무님 편에서도 그랬고요. 이 출가식 때는 정말 만감이 교차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교무님이 된다고 하는 이 책임감도 참 막중할 것 같고요. 네. 네. WBS 스페셜 출가 진리의 길을 나서다. 진리를 찾아서 수행의 길을 나선 여성 출가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눠보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떤 계기로 원불교에 입교하게 되셨는지도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고혜경 교무님,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원불교에는 입교하게 되는 방향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모태 종교이거나 아니거나 이 크게 두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결혼을 하셔서 이렇게 제주도로 가시게 됐거든요. 예. 거기에서 원불교를 만나셔서 전 자연스럽게 제주도에서 모태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우리 박예성 교무님께서도 모태신앙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원불교 청년회 활동도 하시고 네. 이렇게 신심 있게 활동을 하신 분이어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총부로 연락을 해서 와. 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명을 주세요. 네, 해서 네, 본명을 받게 되고 네. 어릴 때부터 교당에 다녔습니다. 입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잘하셨군요. 네. 네. 우리 이진원 교무님은 약간 다르신가요? 네, 전 좀 많이 다르죠. 네. 저는 모태신앙이 우선 아니고요. 저는 이제 사회에서 성인이 돼서 원불교를 알게 된 그런 경우인데요. 사회에서 이제 제가 환경운동에 있는 NGO 단체에서 잠깐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알게 된 분의 소개로 이제 네. 원불교를 처음 알게 됐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교를 통해서 이제 출가까지 하게 됐는데 좀 한 20살 때쯤 그때쯤 이제 원불교를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원불교가 4대 종단인지도 모르고 네, 뭐 그런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었죠. 한 20살 때까지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돼서 네. 원불교인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 NGO에서 만난 분께서는 원불교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던가요?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네. 나를 종교를 물어보더라고요. 아. 무슨 믿는 종교가 있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종교라는 것은 뭐 따로 믿을 건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내 자신을 믿어. 나신교. 네, 맞으시죠? 나신교죠. 네. 네, 무교도 아니고 난 내 자신을 믿어. 아. 이랬죠. 그랬더니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참 뭐랄까 굳이 따지자면 불교스럽다. 네, 약간 불교와 좀 가까운 느낌이 난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자고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간 곳이 서울 시민 선방. 아. 네네. 근데 그때 처음 이제 원불교를 접하게 된 계기죠. 네. 이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고 또 뒤늦게 원불교를 접한 분도 계시는데 네. 오늘 모신 세 분의 인연이 꽤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인연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고혜경 교무님, 네. 어떤 인연을 갖고 계시지요? 세 분가요? 이진원 교무님을 가장 먼저 여기 2년 중에 만난 것 같은데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사촌 언니가 서울에서 살고 있어서 방학 때면 서울에 놀러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된 즈음에 자기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네. 할 일 없죠, 저는. 그래서 따라갔죠. 그래서 딱 만났는데 거기서 딱 만난 사람이 이게 이진원 교무님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뽀얀 얼굴에 네. 긴 생머리를 하고 너무 예쁘게 앉아 있어서 나중에 언니한테 그 언니 누구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돌아갔다가 제가 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올라왔는데 네. 그때 전농교당에 가게 됐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 좀 변해서 네. 한참을 좀 봤다가 혹시 그때 사촌 언니 친구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해서 그때 만나게 돼서 언니 원불교 다녔냐고 그랬더니 오. 아니라고. 그때 처음 인연도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중간에는 연락을 안 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언니랑 굳이 연락할 이유가 없었고 사촌 언니 친구니까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근데 원불교에서 다시 만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또 이진원 교무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겠어요. 네. 친구 사촌 동생 네. 이제 방학 때 놀러 왔다고 해서 같이 만나서 뭐 이렇게 어린이대 공원 데려갔던 생각이 나요. 예. 고등학생이고 네. 저희는 그때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 딱 만나고 몇 년 후에 이제 전농교당에서 다시 만났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했을 때쯤에는 제가 이제 원불교를 그때만 해도 몰랐을 때였고요.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원불교를 알게 돼서 다니게 됐고, 해경 교무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불교 안에서 다시 만난 거죠. 와, 네. 근데 이게 한 번밖에 안 만났으면 네네네. 얼굴을 서로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번에 알아보셨습니까? 단번에 알아볼 수밖에 없던 게 해경교무는 워낙에 눈도 네. 크고 딱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이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네. 그때 시절이나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나 그래서 알아볼 수 있었고 또 중간에 이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서 이제 얼굴은 알고 있었었죠. 네. 네. 이 박예성 교무님은 어떠세요? 두 분과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전까지는 이제 교당을 좀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소개로 안암교당에 가게 되었는데 이 두 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제 교당에 다니고 계셨던 네. 분들이고 저는 이제 신입 교도로 이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암교당은 이렇게 교화부와 사업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교화부는 마음 공부를 이제 하는 교화단으로 운영이 되고 사업부는 이제 교당의 각종 사업들을 이제 부서별로 나눠서 운영이 되는데요. 진원 교무님하고는 교화부라고 네. 이렇게 처음에 신입교도들이 오면 맞이해주고 이렇게 법회부 나눠주고 그런 이제 신입교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같이 만나서 네, 일을 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랬었고요. 네. 혜경 교무님이랑은 교화단이 같은 교화단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교화단 아니었고 두 번째 교화단에서 같이 만나서 이제 그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네, 친해지게 된 인연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안암교당 출신이시라는 건데 이번에 안암교당에서 무려 5명의 출가자가 배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뭔가 안암교당만의 특별한 분위기 이런 게 있을까요? 고혜경 교무님. 네. 분위기라면 일단 뭐 청년들이 많다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보산 김재원 교무님을 만난 게 전농교당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청년들이 많기는 했어요. 많기는 네. 했는데 이렇게 교화단과 이렇게 사업부가 나눠서 하는 만큼 이렇게 일도 하지만은 원불교는 이 교립 공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정전 교립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했던 결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저도 원불교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원불교가 무슨 종교 뭘 가르치냐 물어보면 마음 공부 외에는 별 대답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보산 김재원 교무님 만나고 이 정정 공부를 하면서 원불교라는 종교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수행으로 이러한 교리를 바탕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늬만 종교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서 그때 좀 충격을 받게 됐고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이렇게 출가에 결심을 하기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절에 가장 많은 걸 배우셨겠네요. 네. 네. 박예성 교무님은 어떠신지요? 네, 저는 그 보산 김재원 교무님이 이렇게 출가자를 많이 배출하려는 그런 원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동력이 이제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출가자 배출이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당에 있는 일반 교도님들, 청년들, 이런 모든 그 교도님들이 다 같이 그 염원에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이 출가의 길이라는 게 정말 성스럽고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들 좀 공유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개인적인 또 인연도 있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출가자들이 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어서 이렇게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도 형성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큰 어떻게 말하면 좀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제 혜경 교무 말씀하셨듯이 그 기저에는 교법에 대한 그런 확신과 뭐 가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교당 전체에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출가라는 게 어느 한 요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큰 공이 모여야 되는 것 같네요. 네. 우리 이진원 교무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앞에서 다 말해서 제가 네. 할 말이 없는데요. 사실 특별히 이렇게 다르진 않아요. 저도 제 생각도 그 기저에는 이제 저희 그 탄탄한 원불교 교리에 대한 공부, 저희 지금은 이제 수요 공부방을 안암교당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 공부가 함께 동반됨으로써 정말 속 깊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원불교에서 인과 신앙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청년 때는 이제 속 깊이 들어가기 쉽진 않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자신의 공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정기 훈련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분위기예요. 네.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광고하시고 권하시고 그래서 이제 안암교당에서 하는 훈련뿐만 아니고 다른 훈련도 참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원도 해주시고요. 훈련비가 뭐 없다고 하면 지원까지 해주시면서 그렇게 적극 권장하시면서 어떤 그런 수행적인 면의 체험을 통해서 저희 공부를 좀 깊게 하다 보면 이 출가의 길이 그냥 막연하게 된 것이 이제 제 자신으로 또 들어오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출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저희 위에 선배님들 이제 네. 저희 교당 출신 이제 교무님들이 오고 가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렇게 공부하면은 어떨까라는 그런 분위기. 예,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와 그런 교리 공부 그리고 또 여러 그 합력들이 통해서 이제 출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세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분명히 안암교당만의 분위기라는 것이 좀 있네요. 또 수요 마음 공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수요 마음 공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되나요? 주로 이제 기본 베이스는 정전, 저희 정전 공부를 이제 보산 김재원 교무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김재원 교무님께서 강평을 하고 이제 그런 게 그 1년 동안의 그런 어떤 스케줄이 돌아가요. 또 그 외에 외부 강사들을 초청해서 외부 네. 강사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해서 기본 교리를 많이 익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어떤 정기 훈련이나 아니면 이제 교당에서 수행 법회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수행을 통해서 동반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표면적으로 알았던 교리나 어떤 원불교에 대한 그런 공부가 좀 더 깊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공부방이. 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마음 공부법이 존재하네요. 네네. 네. 그리고 교당에서 매년 초에 출가 여행을 간다고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심화된 훈련을 통해서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체험하고 또 나아가서는 출가에 대한 마음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억에 남는 출가 여행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고혜경 교무님, 네.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남으십니까? 저는 출가 여행을 처음 갔을 때 변산으로 갔었는데 네, 변산이라고 하면 이 변산반도 이쪽인가요? 변산 성지 예.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갈 때도 원래 갈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많은 합력이 있어서 정말 네. 어렵게 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가게 된 만큼 좀 더 정말 집중 있게 해보자라는 그 원력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훈련 나면서 이게 수행의 맛도 조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있는 이진원 교무님이랑 같이 네, 같이 다녀오셨군요. 네, 출가 여행을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변산이었었어요. 정산 종사님께서 월명암에 머무시면서 밤마다 대종사님 뵈러 내려갔다고 했던 그 길을 찾아서 저희도 그 겨울 눈 오던 날에 네. 그 길을 이렇게 헤치고 내려가고 있는데 좀 낭떠러지 같은 돌이 있는 길이어서 이게 루프를 잡고 내려갔어야만 됐어요. 그만큼 험준한 곳이었나 네, 보네요. 그 구간만 유독 그런 곳이 있어서 모두 네. 이렇게 조심하고 걷고 있는데 앞에 내려가던 진원 교무님이 네.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사라지셨죠? 사라졌는데 보니까 이 겨울이고 그 길을 워낙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루프가 오래돼서 사가 있었던 거예요. 영화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 줄에 의지해서밖에 내려갈 수가 없었는데 네. 진원교무 내려가는 그 찰나에 그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자칫했으면은 정말 지금 이 세상 분이 아니었을지도 와. 모르는데 그때 너무 이렇게 놀란 마음도 있었는데 또 하나 네. 동시에 뭐냐면 그래도 출가하는 사람이 그럼 좀 변호당에 다행이다. 왜냐면 제가 했었으면 더 네. 큰일 날 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기억이 났고 만약에 그때 큰 사고가 났었으면 이 네. 출가 여행이 이제 지금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심이 아니고 출가의 그 맛을 그 출가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진원 교무님 그때 어떠셨어요? 산천수설 너무 많이 겪어서 그때 저는 이런 얘기가 왜 나왔죠? 출가 여행이 일주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회생활 하거나 어떤 그런
학생으로서 방학 기간이 아니면 일주일간의 추가 여행은 사실 시간 내기 참 어려워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아마 이제 추가를 입학을 앞두고 이제 회사를 이제 정리한 상태에서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갔던 추가 여행이었어요. 예. 근데 처음 갔는데 이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되게 아찔해서 아 이제 죽을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시험 시험 진리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거 아닌가? 왜냐면 네. 출가를 선하기로 하고 간 이제 학교가 정식으로 이제 입학하기 전 그 사이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계속 출가하게 될 수 있겠니? 뭐 어떤 그런 시험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변산이라는 그런 공간 그리고 정산 종사님과 대종사님께서 계셨던 그런 월명암 그런 곳에서 한 일주일 동안 정말 푹 익어서 공부했던 그런 힘이 또 삶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또 무사하셨기 때문에 그때의 삶에 감사하는 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예성 교무님께서는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스펙타클한 추억은 아니고요. 예. 그 영산에서 출가 여행할 때였습니다. 근데 영산에 가면 이렇게 영산원이라는 초가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최초의 교당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그곳을 빌려서 거기에다가 그때 서산 이종진 종사님이라고 지금 열반하신 어른이 계신데 그분을 모셔서 이렇게 그 초가집은 그 안에 들어가도 이렇게 되게 낮거든요. 네. 그래서 낮은 데서 이렇게 나무상을 펴놓고 이렇게 초록색 칠판, 그 분필로 이렇게 판서하는 그 칠판을 놓고 저희가 그 어렵게 금강경을 배웠었어요. 한 예. 5일 정도 이렇게 축약해서 배웠었는데 그때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그때 어떤 법문을 배웠는지 그 법문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게 듣고 정말 이렇게 법문이 진짜 좋은 거구나 하고 이렇게 들었던 그 기억이 있고 또 그 할아버지 종사님이셨거든요. 예.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쉽게 재밌게 해주시려고 마술도 보여주시고 마술까지요? 네, 막 하모니카도 불어주시고 와, 재주가 많은 분이셨군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이렇게 투병 중이신 상황이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걸 이제 나중에 알고 또 더 감동을 받았던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도 또 이 교화에 힘쓰신 모습이 참 네. 감동적이었겠습니다. 네. 초가집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 들으니까 마치 동화 같아요. 네. 얼마나 참 낭만적이었을까요? 네. 세 분께서는 이 청년의 활동도 함께 하셨잖아요. 네. 이때 추억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혜경 교무님께 또 여쭤볼까요? 네. 아니, 제가 우리 세 명이 함께 했던 추억이 뭐가 있을까 좀 곱씹어 봤는데 옛날 사진을 봤는데 원기 95년도에 제가 견성본능, 이게 교화단 소속 이름을 견성본능이라고 해서 그때 같은 단위였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함께 있던 단 중에는 미리 출가를 한 교무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굉장히 재미있었고 제가 매월 연초에는 이 단별로 좀 단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MT를 가는데 어떤 한 청년 집에 가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해 먹고 오. 그리고 거기서 숙박도 하고 그 다음날 또 유흥을 즐겼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네. 아 놓치고 좀 잊고 지냈던 기억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좀 깊이 시작된 인연이었구나라는 거를 올해 좀 다시 또 새겨보게 됐습니다. 네. 이 박예성 교무님께서 교당 근처에서 자취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 많이 방문을 하셨다고요. 네, 그때 이제 꽃발도 교도 실심교도라고 하죠. 예. 그 출가여행을 다녀와서 교도라면 신앙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좌선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매일 아침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좌선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교무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예. 출가하기 전에 예. 출가하기 전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싶어서 집에서 했는데 3일을 못 넘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하고는 싶은데
자력은 없고 그러면 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한 끝에 그때 안암교당에서 5분 거리에 박예성 교무가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최고의 위치에서 살고 그럼요. 계셨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친분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염치 불구하고 전화를 해서 내가 좌선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몇 박 숙박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퇴근해서 집에 가서 또 장비를 좀 채비를 하고 네. 다시 예성 교무네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새벽에 좌선하고 그렇게 며칠을 하면서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라면도 사가지고 오고 뭐 비누도 사가지고 오고 하면서 했던 그 추억이 좀 그 추억 그 힘이 있어서 아마 지금 출가의 길을 좀 더 한 걸음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또 네. 생각이 드네요. 또 나름 조공을 많이 하셨는데. 네, 바쳤습니다. 네. 근데 이 박예성 교무님 좀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셨다면서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때 좌선도 같이 그렇게 했지만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아침잠이 너무 많고 이제 밤 늦게 자고 이렇게 그러는 스타일이어서 네. 저는 좌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래, 언니 혼자 나가세요. 그러고 아예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군요. 네, 방만 빌려주고 이제 그냥 가까우니까 이제 자고 나가시고 어차피 좌선 끝나고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큰 지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라고 하고 이제 맞이를 했죠. 그런데 좌선을 이제 혼자 안 나가시더라고요. 같이 가자. 일어나라.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죽어도 지금 못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깨워서 이제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언니가 교화단 단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단장이 이렇게 교당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자기가 단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고 네. 그래서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잘 끌어들이셨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래 기도하러 가시라고 그런데 또 혼자 기도하러 안 가시고 좀 꼭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언니가 뭔가 나를 좌선을 데리고 나가려고 이렇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나 하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나중에 뒤를 캐봤어요. 근데 뒤를 캐보셨다고요? 네, 이제 나중에 그때 혹시 교무님이 시켰냐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가까이 사는데 안 나가니까 교무님이 시켰냐고 그래도 그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본인 의지였네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순수한 제 의지였습니다. 순수한 의지였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타력으로 좌선도 나가고 기도도 나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제 학사가 중간에 마음 공부 학사가 이제 지어졌었어요. 네. 지어진 거는 생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학사에서 같이 아침에 좌선 나가고 함께 아침 식사를 차려 먹고 네. 이제 각자 뭐 학교나 회사로 이렇게 출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세 분의 어린 시절 꿈이 궁금한데요. 왠지 세 분 다 성직자이셨을 것 같아요. 고혜경 교무님 어떠십니까? 네. 네, 성직자는 들어있지도 않았고요. 저는 어릴 적 꿈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뭐 선생님, 뭐 간호사, 뭐 경찰, 군인, 뭐 디자이너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직자는 근처에도 안 갔는데 어느새 와 있구나라고 하면서 사람 앞길은 진짜 알 수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이나 경찰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글로 갔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또 박예성 교무님은 어떠세요? 어릴 네. 적 꿈이?
어떤 어릴 적 거였나요? 꿈은 약간 주입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선생님, 간호사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썼던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사실 어릴 때부터 나는 커서 뭐 하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TV에서 많이 보여지는 거라든지 이렇게 사람들 인식을 많이 보고 아 선생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이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나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라고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아, 네 이렇게 내 인생의 목표 이렇게 딱 적었어요. 근데 네. 그때 이렇게 목표로 적은 게 제가 봉사 이렇게 적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밑으로 이제 직업은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잘 이렇게 모르겠는 그래서 밑은 비어놨는데 그 목표는 그걸 이렇게 제가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외 원조 국가로 바뀌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네. TV에서 이렇게 뭐 아프리카나 뭐 어디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아 저런 것을 하면 굉장히 보람이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이제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그 정확한 직업을 제가 구하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목표로 좀 가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이제 뭐 작가 같은 것도 생각을 했었고 네, 글 조금 쓰는 걸 좋아하셨나 네, 봐요. 네, 그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일기장이나 뭐 아. 독후감상 이런 것들을 제가 네. 받은 그게 있어가지고, 네, 뭐 그런 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는 이렇게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거나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었었어요. 근데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음반가게 사장님? 이런 것도 와. 네, 생각했었고, 그리고 커피숍이나 아니면 그 미술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큐레이터? 네. 이런 것도, 아, 저런 것도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럼 교무님이 안 되셨다면 그 중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이 전에 이제 사실 직업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예. 네, 그런 봉사하는 쪽이었어요. 아. 결국엔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성직도 같은 맥락이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좀 더 쉽게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이진원 교무님께서는 원래 어린 시절 꿈이 어떤 거였나요? 저도 뭐 생활 기록부에 적히는 선생님, 네. 선생님이 인기가 역시 네, 많네요. 뭐 의사, 뭐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이제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는 확실하게 뭐 적었던 적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정해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면은 남을 돕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의 주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생각해 보면 그걸 뭐 직업으로 삼겠다 아니다라고는 정하진 않았지만 막연하게 항상 그런 거에 대한 동경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아닌 직업을 삼았던 게 그 NGO 단체, 아. 예, 환경에 관련된 NGO 단체를 갔었던 이유가 어떤 그런 사회나 어떤 그런 환경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또 느끼고 그런 쪽에서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거기서도 일했었던 적이 있었고, 네. 네, 거의 저도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어떤 이왕이면 남을 돕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좀 더 사회가 변화될 수 있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명확하네요. 아무튼 봉사하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출가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도 궁금합니다. 고혜경 교무님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당을 집처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바람이 네. 교무님
혜경이가 출가했으면 교무님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아, 교무님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그게 한 번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뜻이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하세요. 막 이렇게 네. 예, 거부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제가 병원과 관련된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그 아픔을 가만히 보니 몸이 아픈 건 아픈 건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파서 몸도 더 많이 아프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 마음만 치유가 잘 되면 몸이 아픈 거는 큰 문제가 아니겠고 넘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올해까지 딱 정하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자 이렇게 스스로 혼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네. 이 마음은 이게 추천 교무님한테도 얘기를 안 드렸거든요. 아. 혼자 스스로 생각하다가 네. 교무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그 선을 보라고 갑자기요? 네 어. 나이고 차고 이러니까 너도 네. 누구 만나면 좋겠다 하는 순간 그걸 듣는데 아 오늘 얘기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무님 안 할 건데요? 전 출가할 건데요? 이러는데 교무님께서 좀 당황하셨던 그런 아. 기억이 우리 고혜경 있습니다. 교무님 이야기 들어보면 대장부 같은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박예성 교무님을 이 출가의 길까지 네. 이끌어 오신 것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으신데요. 네, 네.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 네. 우리 박예성 교무님께서는 어떠세요? 어떤 아. 계기로 출가를 결심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자연스럽게 사실 마음이 이렇게 결정이 난 스타일이에요. 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제 제가 안암교당을 다시 다니면서 이제 그 교리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었는데 교당을 다니고 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참 좋았어요. 네. 아, 내가 이 직장에서 평생 일을 해도 후회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직장 생활도 참 스스로한테는 되게 좋은 네. 그런 직장이었는데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교당에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뭔가가 이렇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아도 후회는 안 하겠지만 저걸 안 하면 약간 미련이 남지 않을까. 네. 이런 게 제가 출가의 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왜냐하면 이제 가치관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쉬고 뭐 즐겁게 놀고 뭐 이렇게 뭐 쇼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고 네. 그런 게 참 좋아서 제가 그런 시간을 오래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교당을 다니면서 아, 이런 즐거움보다 내가 일을 하고 이렇게 뭔가 소득을 얻으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 보람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네. 이제 조금씩 맛을 본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보람이 가장 큰 일이 가장 저한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미련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아 지금도 되게 보람 있고 좋은데 출가를 하면 좀 더 그게 클 텐데 그런 생각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가 그냥 한번 네. 네. 내친 김에 출가까지 네, 이렇게 하게 되신 거군요. 이번 생 한번 그냥 걸어볼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넘어가고 하면서 네. 출가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준원 교무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두 분과 비슷하신가요? 네, 비슷한 점도 있고, 저도 이렇게 어떤 특별한 어떤 한 계기가 있어서 갑자기 확 출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바뀐 건 아니고, 저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제 조금씩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대종사님이 펴주신 원불교 교법에 대한 또 깊이 있는 공부를 좀 접하게 되고, 또 그 마음 공부에 대한 네. 그 근본에 대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또 의문과 궁금증 또 그거에 대한 또
혼자만의 고민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어느 순간 그렇게 출가에 대한 결심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확 잡아주신 게 저희 추천 교무님, 보산 김재원 교무님이 이제 딱 결정을 내려주신 계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네.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으나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정을 내리게 딱 결정을 지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출가할 수 있었는데, 예성 교무의 말에도 있었듯이 계속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잘 살고 싶은, 또 행복하고 싶은 욕심이 항상 누구나 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고도 싶었고, 또 마음으로서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 사람 돌아가는 삶이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네. 저희 교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 이제 마음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원불교 신앙을 하면서 인과라는 걸 또 배우게 되잖아요. 네. 네. 인과를 배우게 되면서 내가 지금 이 삶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 생에 한번 터닝 포인트를 확 바꿔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 생에는 그냥 이대로 살던 대로 즐겁게 그냥 살아도 되고 내 생에 한번 출가를 해볼까라도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사람이 그런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인과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한번 내 인생의 포인트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한번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내가 확 커야 다음에도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라든가 방향의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아직은 나는 너무 배울 것도 많고 나약한 존재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출가를 조금씩 이제 마음 먹고 있다가 그 교무님의 제의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죠. 네. 네. 세 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출가의 결심은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교훈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서원문 원기 102년도 출가인 49인은 사중부운의 근본 의무를 깊이 느끼었고 본교의 공부와 사업에 전무하기 위하여 다음 조항으로서 진실 서원하나이다. 1. 마음은 회상에 드리고 몸은 공중에 바쳐서 세세생생의 이 법륜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 본교의 지정한 명령에는 수하라도 불피하고 복종하겠나이다. 3.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일체 포기하고 오직 본교를 위하여 정진하겠나이다. 저의 출가일성 같은 경우에는 일경일사 필득일지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경계, 하나의 일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의 지혜를 얻자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소한 일부터 이제 큰 일까지 제가 항상 발전하고 진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자. 이제 초임 교무로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상봉하술의 도를 다하고 그다음에 성불재중의 길을 걸으면서 재생의세까지 하는 그런 교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알아차림 공부와 솔성의 도로 지도자의 바탕을 견고히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마음 공부를 함께 더 알리면서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출가 일성이 마음 공부를 좀 더 알리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단순한 관심 분야로만 뒀던 게 아니라 더 그 관심이
연구가 되고 서원이 되어서 원불교의 음악 문화가 더더욱 발전하기를, 또 그 발전에 제가 힘을 더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변화시키고 남도 같이 변화시키는 전무 출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원불교 교무로서 이런 세계 건설이라는 그러한 큰 사상에 저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계획이고, 저의 출가일성은 일원상의 행을 하는 것으로 무념행, 무착행, 중도행 이것을 표준으로 일원상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